심리학에서는 3대 악의 성격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할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사람들을 피하고 걸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못 만나는 것은 그냥 아쉬운 걸로 끝나겠지만 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일까요? 안 좋은 사람 중에 정말 많은 유형이 있겠지만 가장 안 좋은 사람, 우리 인간관계에서 특히 현대에서 가장 안 좋은 사람은 바로 나를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만큼 안 좋은 사람은 없어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당연시 여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면서 무시합니다. 그러면 타인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을 봐가면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 성격 자체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만만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틈이 없기 때문이죠. 뒤집어 말하면 틈이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는 말인데요. 이 틈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약점, 나의 약한 점을 드러냄으로써 그 사람한테 친밀감, 어떤 동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나의 약점을 보이게 된다면 한순간에 만만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틈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타인을 만만하게 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용하는 사람,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3대 악의 성격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키아벨리즘입니다.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시즘은 익숙하시죠? 하지만 마키아벨리즘은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군주론,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심리학에서 좋지 않은 성격으로 규정하는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가는 사람, 시험 날에 내가 집중할 수 없도록 일부러 방해하는 친구, 자신이 가진 정보적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이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 을 의미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람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런 성향이 강하게 되면 도덕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성과 승리만을 강조하게 되고요. 또한 자신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 만한 만만한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자기 이득을 계속해서 취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조종하려고 할까요? 첫 번째로 타인을 위해주는 척을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의 가진 약한 틈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가장 약한 틈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의존성입니다. 의존성이 높은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정서성의 하위 요인 중에 있는 하나일 뿐이더러 엄연히 성격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의존성이 높다고 해서 어떤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꼭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존성이 높은 사람이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안 좋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실제로 마키아벨리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문항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속 얘기를 드러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런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속 얘기를 통해서 타인에 대한 통제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타인의 속 얘기, 타인의 약점, 나의 약한 부분은 보듬어줘야 할 부분이 아니라 이용해야 할 부분으로 비춰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의존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접근하고 친해진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 해줘? 와 같은 말을 제일 많이 해요. 하지만 그 속마음은 자신의 입맛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단지 유해해주는 말을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런 말에 전염이 되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행동만을 하게 합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두 번째로, 옳지 않은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얘기합니다. 마키아벨리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덕성이죠. 왜 하필 도덕성일까요? 마키아벨리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선악의 개념으로 도덕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이유는 집단 내에 도덕성이 강한 사람들이 많게 되면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나만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면은 나만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되니까 모두가 다 도덕성을 무시하고 서로 이기적인 행동을 하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흔히 원래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말하는지를 들어봐야 해요.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원래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위로의 말이지만, 타인을 안 좋은 일에 이용하면서 원래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악의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원래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는 말을 힘들 때 아니면 너무나 지칠 때 쓰는 말이지만,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을 부추길 때, 안 좋은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말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따라서 어떤 맥락에서 원래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래요. 정리하면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주는 척을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거나 옳지 않은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분위기를 전염시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를 지켜주는 가장 큰 방패는 독립성과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정해진 답을 가지고 이걸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경향이 있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냥 편하니까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힘들지만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난 편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지고요. 하지만 우리 이런 성향은 마키아벨리즘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큰 약점, 큰 틈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더라도 결국 내 행동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내 행동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래요. 또 그냥 조언과 이용하라는 말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따져보면 돼요. 과연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대로 무언의 압박을 넣고 있는 중인가 를 따지면 되거든요. 정말로 위해주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의 자율성을 확보해준 다음부터, 그 이후부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런 무언의 압박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긴 하지만 그 의견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데요. 그 말이 바로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이 두 가지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도덕성을 전염시키려는 것 으로부터도 나를 지킬 수 있으면서 그 사람과 어떤 논쟁에 휘말릴 소지도 없기 때문이에요. 비록 동의하지는 않지만, 비록 당신과 나는 다르지만 당신의 의견 자체는 뭔지 알겠습니다, 딱 그 정도로만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크게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